옛날에 어미 돼지 1마리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잔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2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2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2번째, 3번째, 4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5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공주가 큰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생일을 맞아 황금 풍선을 선물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나 놀면서 그녀는 연못 근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 위에 굴러서 곧바로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연못가에 앉아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주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 앞에서 개구리를 보았다. 그녀는 소녀를 보고 공주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공을 물에 떨어뜨린 방법을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주에 깊게 듣고 연못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녀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개구리와 친구를 사귀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한 가지 요청을 이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공주는 행복하게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소녀에게 그들의 동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웃으며 그런 못생긴 개구리는 궁전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개구리를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왕, 여왕, 공주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가 방으로 들어가 문턱에 개구리가 앉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입장 허가를 요청하고 공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주는 아침에 연못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주가 약속하면 그녀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집사에게 개구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도약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로 뛰어올랐다. 왕은 손님에게 접시를 가져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를 멈추고 공주님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분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개구리가 궁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식탁에서 일어나 개구리가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은 자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소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왕의 침대로 뛰어올라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개구리는 소녀를 깨우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멈추고 소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개구리 입술에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쾌한 개구리에게 키스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것을 듣고 몹시 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는 불쌍한 개구리를 너무 안타까워서 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이 일을 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을 비췄다. 잠시 후 빛이 꺼지자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잘생긴 왕자님. 그는 일단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깨기 위해 그는 공주와 하루를 보내고 그녀로부터 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란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